안녕하세요. 35년 경력 심장내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35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매일 저는 진료실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제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예방할 수 있었던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매년 790만 명이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배우자이고 자식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이 그 통계 속 숫자가 되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을 위해 매주 검증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때까지 모릅니다. 순환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차갑고 저리다가 어느 순간 괴사가 시작됩니다. 높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혈관벽에 천천히 쌓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스는 것처럼요. 동맥폐색은 혈관이 70% 이상 막힐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심장마비가 찾아옵니다. 저는 30년 전 한 환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50대 중반에 건강해 보이던 남성이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약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2년 후 그분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 기능의 40%를 잃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2년 전 그때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액이 자유롭게 순환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은 최신 의학 연구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자연치유법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의대생이었을 때 해부학 시간에 처음 동맥경화증 환자의 혈관을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탄력 있고 깨끗했지만 동맥경화증 환자의 혈관은 딱딱하고 안쪽이 노란 플라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식습관이 만들어낸 재앙이다. 35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며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잘못된 식습관이었습니다. 튀긴 음식을 사랑하는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치킨, 튀김, 도넛, 감자튀김, 맛있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혈관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동물성 지방도 문제입니다. 버터, 라드, 베이컨, 삼겹살, 이런 음식들은 포화지방이 가득합니다. 포화지방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가공식물성 기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마가린, 쇼트닝, 팜유, 이것들은 건강한 기름처럼 광고되지만 실제로는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적색 육류, 특히 가공육은 최악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이런 음식들은 포화지방뿐만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45세 남성이었는데 매일 치킨과 삼겹살을 즐겨 먹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300을 넘었습니다. 정상은 200 이하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은 192였습니다. 정상은 100 이하입니다. 중성지방은 400을 넘었습니다. 정상은 150 이하입니다. 그분의 관상동맥 CT를 찍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45세 젊은 나이에 이미 혈관이 5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어떻게 혈관을 파괴할까요? 첫째,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둘째,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셋째,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넷째, 플라크 형성을 촉진합니다. 플라크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증입니다.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항산화제가 풍부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보호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식품을 선택하세요. 통곡물,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 이것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걷기 운동을 매일 30분씩 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더 격렬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20년 전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심근경색에서 회복 중인 60대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천천히 걷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러닝머신에서 빠르게 걷고 6개월 후에는 가벼운 조깅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60에서 100으로, 중성지방은 300에서 150으로 감소했습니다. 약을 전혀 바꾸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이 몸 안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첫째, 심장이 강력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분당 심박수가 120에서 140회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터보 엔진과 같습니다.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하면 혈액이 빠르게 순환합니다. 이 혈액의 흐름은 마치 쓰나미와 같아서 혈관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 침전물을 쓸어냅니다. 둘째, 근육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운동할 때 근육은 포도당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도 태웁니다.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근육세포로 들어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됩니다. 이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혈관벽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 제거합니다. 운동은 HDL 생성을 촉진합니다. 넷째, 혈관이 확장됩니다. 운동 중에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이런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입니다. 숨이 약간 가빠지고 땀이 날 정도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 30분씩 5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30분 조깅을 합니다. 55세인 지금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입니다. 여러분, 음식 조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강하게 뛰도록 만드세요. 그것이 콜레스테롤을 이기는 길입니다. 10년 전 제 진료실을 찾은 40대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은 200으로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CT에서 플라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때 저는 환자분께 산화된 콜레스테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생성하고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때 시작됩니다. 산화란 무엇일까요? 쇠가 녹쓰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사과를 자르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것도 산화입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도 똑같이 산화됩니다. 산화의 주범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어디서 올까요?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 연기, 공기오염, 스트레스, 정크푸드,
과도한 운동, 자외선, 이런 것들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활성산소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불안정한 분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자에서 전자를 빼앗으려 합니다. 무고한 콜레스테롤 분자를 만나면 공격합니다. 전자를 빼앗아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킵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좀비와 같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잃고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이 산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으로 들어갑니다. 면역세포인 대식세포가 이를 발견하고 먹어치우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대식세포가 거품세포로 변합니다. 거품세포가 쌓이면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플라크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결국 파열되어 혈전을 만들고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5년 전 저는 이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50대 남성 환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니 플라크가 파열되어 혈관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스텐트를 넣어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 근육의 일부는 이미 괴사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흡연을 하고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었습니다. 활성산소를 만드는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지 마세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담배를 끊으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항산화 식품을 드세요. 그것이 진짜 예방입니다. 제가 의대생일 때 생화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항산화제는 몸의 소방관이다. 활성산소라는 불을 끈다. 35년 동안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며 저는 이 말의 진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항산화제는 정말로 생명을 구합니다. 5년 전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55세 여성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50으로 약간 높았습니다. 약을 처방하려 했지만 그분은 자연요법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단을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LDL 22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 없이 말입니다. 항산화제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사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항산화제로 혈액 속에서 활성산소를 파괴합니다. 활성산소에게 자신의 전자를 기꺼이 제공하여 무력화시킵니다.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에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로 세포막과 LDL 콜레스테롤을 보호합니다. LDL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시금치, 아보카도에 많습니다. 세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당근, 고구마, 호박, 망고가 좋은 공급원입니다. 네 번째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것은 식물성 화합물로 엄청난 항산화력을 가집니다. 특히 보라색 베리류가 최고입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아사이베리, 적포도와 석류도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먹습니다. 다섯 번째는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물질로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의 적포도주는 심장에 좋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해롭습니다. 이 항산화 군단이 어떻게 싸울까요? 첫째, 활성산소를 직접 파괴합니다. 전자를 제공하여 안정화시킵니다. 둘째, LDL 콜레스테롤을 보호합니다. 산화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칩니다. 셋째, 염증을 줄입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합니다. 넷째,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세포 손상을 복구하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3년 전 제 환자 한 분은 매일 항산화제 보충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연식품에는 다양한 항산화제가 균형 있게 들어있고 함께 작용하여 시너지를 냅니다. 여러분, 매일 무지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각 색깔마다 다른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15년 전 제 진료실에 30대 여성 환자가 왔습니다. 피로감, 추위,
체중 증가를 호소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높았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80, LDL 180, 갑상선과 콜레스테롤, 무슨 관계일까요? 그때 저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몸의 모든 세포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합니다. 신진대사가 빠르면 칼로리가 빨리 연소됩니다. 느리면 칼로리가 축적됩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이 제대로 작동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LDL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혈액 속 LDL을 빨아들여 분해합니다. 담즙산으로 전환하여 장을 통해 배출합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이 과정이 느려집니다. LDL 수용체가 줄어들고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쌓입니다. 마치 쓰레기 수거가 중단된 도시와 같습니다. 쓰레기가 길거리에 쌓이듯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입니다. 그 30대 여성 환자에게 갑상선 호르몬 약을 처방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로가 사라지고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280에서 200으로, LDL은 180에서 120으로 감소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갑상선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해조류, 생선, 유제품에 풍부합니다. 둘째, 셀레늄을 드세요.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효소의 필수 성분입니다. 브라질너트, 참치, 닭고기에 많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갑상선 기능을 억제합니다. 명상, 요가, 충분한 수면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세요. 흰 밀가루,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갑상선 기능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적당히 운동하세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갑상선을 억제합니다. 하루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 환자 중 갑상선 기능을 개선한 후 콜레스테롤 약을 끊은 분들이 많습니다. 갑상선이 최적으로 작동하면 몸은 초효율 소각로가 됩니다. 모든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깨끗이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세요. TSH, T3, T4를 확인하세요. 정상 범위라도 최적 범위인지 확인하세요. 갑상선이 콜레스테롤 전쟁의 열쇠입니다. 35년 심장내과 의사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면 바로 마늘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구 논문들을 읽고 환자들에게 적용해보고 제 자신도 실험해본 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늘은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10년 전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65세 남성으로 총 콜레스테롤 280, LDL 192였습니다. 스타틴 약을 처방했지만 근육통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약을 바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연적인 방법은 없나요? 저는 최신 연구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마늘에 관한 놀라운 연구들을 발견했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인이라는 물질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만나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이 알리신이 마법을 부립니다. 알리신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첫째, 콜레스테롤 플라크를 직접 공격합니다. 플라크의 분자 결합을 파괴하여 석회 덩어리를 작은 파편으로 만듭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바위를 부수듯이요. 둘째,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합니다. HMG 코어 환원효소라는 핵심 효소를 차단합니다. 스타틴 약과 같은 메커니즘이지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셋째, 갑상선을 자극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여 신진대사를 높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더 빨리 태우게 만듭니다. 넷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혈압을 낮춥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그 65세 남성 환자에게 매일 신선한 마늘 2쪽을 먹도록 권했습니다. 으깨서 10분 기다린 후 꿀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20으로 LDL 29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 없이 말입니다. 6개월 후에는 더 개선되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00, LDL 120, 완전히 정상 범위였습니다.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마늘입니다. 신선한 마늘을 으깨거나 썰어서 10에서 15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날로 먹거나 꿀과 함께 먹으세요.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요구르트나 우유와 함께 먹어도 됩니다. 하루 2에서 3쪽이 적당합니다. 발효 흑마늘도 좋습니다. 생마늘을 고온 고습 환경에서 발효시킨 것으로 항산화 성분이 10배 증가합니다. 매운맛도 없어 먹기 편합니다. 마늘 보충제도 있지만 신선한 마늘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매일 마늘을 먹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정상입니다. 55세인 지금도 혈관 나이는 40대입니다. 여러분, 마늘은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부작용 없는 천연 콜레스테롤 약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마늘의 효과를 처음 의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과학 논문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로서 근거 없는 민간요법을 환자에게 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늘에 관한 수백 편의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2013년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39개의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중성지방은 17% 감소했습니다. 2016년 유로피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 이 연구는 더 놀라웠습니다. 마늘 추출물을 12주간 복용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감소했습니다. 즉, 이미 형성된 플라크가 분해된 것입니다. 2020년 뉴트리언츠 저널의 최신 연구는 마늘의 갑상선 자극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마늘 섭취 후 TSH가 감소하고 T3, T4가 증가했습니다. 신진대사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마늘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평균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20%, 중성지방이 15% 감소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던 환자도 30%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완벽한 프로토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단을 바꾸세요. 튀긴 음식, 가공육, 트랜스 지방을 피하세요. 신선한 과일, 채소, 생선, 올리브유를 드세요. 항산화제가 풍부한 무지개 색깔 식단을 유지하세요. 둘째, 매일 운동하세요. 숨이 가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하세요. 일주일에 5일, 총 150분 이상이 목표입니다. 셋째, 마늘을 매일 드세요. 신선한 생마늘 2에서 3쪽을 으깨서 10분 기다린 후 섭취하세요. 꿀,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넷째, 갑상선을 최적화하세요. 요오드,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갑상선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다섯째, 충분히 자세요.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을 높여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숙면하세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일곱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3에서 6개월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세요. 마늘과 갑상선 활성화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마늘이 플라크를 부수고 활성화된 갑상선이 그 조각들을 태워버립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소각로가 함께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수백 명의 환자를 도왔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고 혈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5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며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천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을 위해 앞으로도 검증된 의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주변 분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